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두고 여야의 지원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이 국토부를 압박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선수가 뇌사에 빠진 마라톤 대회를 살펴보니 주최 측이 따라야 할 안전대책 기준이나 지침은 없었습니다. 알아서 하는 구조였습니다. 군사시설에서 해제된 제천 모산 비행장에 법원이 이전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제천시가 시민 휴식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며 비행장 부지를 매입하던 중에 변수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위해 야당에 이어 여당이 경쟁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건의했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상임위에 속해 있는 민주당 이현희 의원은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용객이 이미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예측치인 335만 명을 초과했지만 군 겸용공항이라 운항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속한 추진이 지금 매우 필요한 단계이고 사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공항 개발 조사 용역 연구비 5억 원 증액을 좀 강력히 요청드리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청주 지역 여당 국회의원 3명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따로 만나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건설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비와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특별법 등 3가지 현안을 강조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수도권의 거점공항,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활주로 신설 예산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요구에 110만 명이 서명했다며 이는 충북을 넘어 충청권의 기대가 반영된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충청권에 하나밖에 없는 공항에다가 어쨌든 바다를 끼지 않고 있는 육지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공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륙권에서 굉장히 거점 공항이 되고 있어요. 김윤덕 장관은 공감한다면서도 말을 아끼며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군공항 지금 비율이 너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포화 상태에 가서 저는 민간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노력을 해서. 한편 충청북도와 청주공항 민관정위원회는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을 압박하는 촉구대회와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을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나선 가운데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다음 달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보다 7% 5천억 원 많은 7조 6,7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해 충청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김영환 지사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일하는 바퍼 예산 103억 원, 충북자치연수원 부지에 조성할 문화예술 복합시설 100억 원,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53억 원 등입니다. 예산안은 다음 달 15일 충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 충청북도 교육청 본 예산은 지난해보다 5.2% 감액 편성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705억 원 줄었다며 지난해보다 5.2% 적은 3조 6,155억 원 규모의 내년 본 예산을 충청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유공 교직원 연수비를 빼는 등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충북 역전 마라톤에서 선두로 달리던 선수가 화물차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마라톤 대회에 강제할 안전 매뉴얼이 없어 주최 측이 알아서 안전 계획을 세우다 보니 마라톤 대회 도중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에 참가한 청주시청 선수가 1톤 화물차에 치여 뇌사에 빠졌습니다.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마라톤 코스였던 2차로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렇게 대자로 딱 뻗어 있더라고요. 피도 흘리고 그 1톤차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사고 당시 대열을 호위하던 경찰과 주최 측 인력은 모두 75명. 대열의 앞뒤에서 호위했지만 사고 차량이 진입한 대열 중간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 최소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없다 보니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세운 안전대책은 선수의 전후방에서 선수의 안전호위의 임무를 맡는다는 포괄적인 문구가 전부입니다. 주최 측이 참고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안전재단의 체육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에도 구체적인 지침이나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1000명 이상 규모의 체육행사에 한해 안전계획 수립이 의무지만 제출 의무가 없어 누구에게 검증이나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대회를 하면서 1회, 2회, 3회, 작년에도 그랬고 잘 해줬으니까 안심하고 한 거죠.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에서 열린 전국체전 하프마라톤 경기에서도 20대 선수가 옆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골절상을 입는 등 마라톤 도중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마라톤 사고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만 거의 180건에 이릅니다. 한편 경찰은 신호등을 보느라 사람을 미처 못 봤다는 80대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수십 년째 방치되다시피 했던 국방부 소유의 제천 모산 비행장이 시민운동 끝에 반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군사시설 해제 설득에 앞장섰던 제천시가 비행장 전체를 시민공간으로 꾸미려고 단계적으로 땅을 사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원이 이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나서 논란입니다. 제천시는 당혹해하며 법원의 위치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대 군 비행 훈련과 비상 활주로 용도로 제천 도심에 조성된 18만 제곱미터 규모의 제천 비행장. 1970년대까지는 헬기 예비 작전 기지 등 군사 기능이 있었지만 활용은 점차 줄어 최근 수십 년 동안은 방치된 공간입니다. 결국 2021년 국방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시민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천시는 전체 부지 가운데 약 42%를 306억 원을 들여 우선 매입을 진행 중인데 내년 초 206억 원의 잔금 납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 구역을 확보해 공원 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비행장 활주로 전체 부지의 절반 가까이를 우선 매입한 제천시는 이곳을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수목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청사 이전 부지로 제천시가 추후 매입하려던 비행장 계류장을 낙점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준공 50년이 넘은 제천지원 청사의 노후화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자 제천 비행장을 이전 최적지로 판단한 겁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설계 예산까지 반영된 상태. 이전 예정 부지가 비행장 계류장 한가운데 위치해 향후 제천시의 공원 조성 구상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제천시는 법원 측에 위치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이게 보이진 않는다.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양쪽에 이제 잔여지가 남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법원에 대한 청사 문제를 빨리 조속히 해결하시고 또 비행장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 심리적인 소유권에 대한 강한 애착, 시 입장에서는 다 감안해서 더불어 검찰지청까지 동반 이전이 거론되며 제천시의 부지 매입 추진과 구상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민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야 뭐 들어오면 더 편리하고 또 뭐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관공서가 들어오면은. 산책하고 여유 있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 휴식 공간으로는 시내의 그 유일한 곳이 아닌가 이런. 청사 이전과 시민공간 조성이 상충하지 않도록 법원, 공원 복합 배치 등 대안 설계 논의가 불가피한 가운데 제천시는 조만간 여론조사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비행장 활용 계획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경찰이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윤 교육감이 지난 5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과 함께 골프를 친 뒤 한우 집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는 신고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교육감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신고를 검찰에서 넘겨받아 내사 중이었습니다. 윤 교육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회장이 카드로 골프비를 결제했지만 2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줬고 식사비 35만 원은 직접 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문제지와 답안지가 충북에 도착했습니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청주와 충주, 제천, 옥천, 진천 등 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보관되다 당일 아침 충북 35개 시험장으로 옮겨집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험표가 배부되고 예비 소집은 오후 1시부터 각 시험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올해 충북의 응시 인원은 13,890명으로 지난해보다 1,233명 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경찰관 486명을 배치하고 주변 2km 안에 교통 혼잡 구간에도 교통경찰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교차가 큰 날씨에 감 주산지인 영동에서는 덕장마다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질 좋은 곶감을 만들기 위해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한 현장을 전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250m에 위치한 영동군의 한 곶감 농가. 주황빛으로 익은 감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거둡니다. 둥글게 생긴 감이란 뜻의 둥시로 과육이 단단하고 수분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수확한 감은 기계에서 쉴 새 없이 껍질을 벗습니다. 이 농가에서 하루에 깎는 감만 6,000개. 감 타래마다 주렁주렁 늘어선 곶감이 주황빛으로 덕장을 물들입니다. 보통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 상강을 전후로 곶감을 말리는데 이 농가에선 지난달 21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오니까 낙가도 조금 심했고 또 병충해 방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45일 동안 찬바람을 맞으면 달고 쫄깃한 곶감이 탄생하는데 농가들은 상품성 확보를 위해 자연 건조보다 기계 건조 방식을 늘렸습니다. 건조기로 건조한 지 6일째 되는 감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자연 건조보다 5배 이상 빠르게 감을 말릴 수 있습니다. 충북 감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영동군은 일교차가 크고 산골바람이 불어 곶감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곶감 타래랑 건조기 그리고 포장 박스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년 초에 설 명절을 앞두고 영동 곶감 축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건조된 곶감은 12월 초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청주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센터 시공사는 반대 일부 주민들이 공사장 입구를 막아 지난 7일부터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피해도 1억 원을 넘어섰다면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입니다. 앞서 반대 주민대책위는 청주시가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음성군이 지난달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피해를 본 221개 농가에 긴급 지원금 6,7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음성군은 각 가정의 구성원 규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등이 포함된 화학사고조사단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진료를 먼저 받고 비용을 나눠내는 의료비 후불제 지원 규모가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부터 의료비 후불제 지원 규모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고 한부모 가족까지 사업 수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023년 처음 시행한 의료비 후불제는 진료를 먼저 받은 뒤 비용을 36개월간 나눠내는 제도로 최근까지 2,21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철로 및 빈 공간을 활용한 복합 문화공간 오송 서남하루의 소음 진동 우려가 기우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31일 오송 서남하루 내부를 측정한 결과 소음은 평균 47데시벨, 진동은 56데시벨로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사무실 소음 진동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열차가 무정차 통과할 때 역 플랫폼에서 측정된 진동과 소음은 각각 94데시벨과 71데시벨로 높았지만 서남하루 내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실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는 인근 오송읍 대기 측정소 측정값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의 생활 밀착형 고용 정책인 도시근로자 사업의 참여자가 지난해 3배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집계한 올해 도시근로자 참여자는 현재 기준 30만 명을 돌파해 10만 5천 명이던 지난해의 2.8배 수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